미소의 하루는 빵집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시작해 밤늦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매달 밀려드는 병원비와 생활비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할머니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할머니, 오늘 미소가 된장찌개 제일 맛있게 끓여줄게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 매일 저녁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 할머니의 입가에 떠오르는 잔잔한 미소는 미소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삶의 이유였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는 낡은 집 안을 가득 채우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미소에게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나무 젓가락 한 쌍이 있었다. 달고 달아 투박해진 젓가락의 끝에는 작은 왕관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이 젓가락을 가리키며 미소야. 이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란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거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희망의 젓가락이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미소는 요리를 할 때마다 이 젓가락을 사용하며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곤 했다. 어느 날 오후, 퇴근길이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후두득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소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저 멀리 쓰레기통 옆에서 낑낑거리는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가보니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가 보였다. 털은 엉망진창이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은 미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소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도 먹고 살기 빠듯한 처지였기에 또 다른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여운 강아지의 눈망울을 본 순간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의 손길에 기대어왔다. 미소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괜찮아. 아가, 이제 괜찮을 거야. 그녀는 낡은 수건으로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온 미소는 강아지에게 따뜻한 물과 남은 빵 부스러기를 주었다. 자신의 저녁 식사도 빠듯했지만 미소는 기꺼이 자신의 몫을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었다. 강아지가 허겁지겁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 작은 생명을 보듬어주는 행위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온기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에게도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미소의 작은 방 한구석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수제 요리 노트가 있었다. 낡고 바랜 표지에는 미식가의 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맨 마지막 장에는 작은 숟가락과 포크가 왕관 모양으로 엮인 독특한 로고가 그려져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미소는 이 노트를 자주 펼쳐보곤 했다. 노트 속에는 어머니가 직접 송글씨로 적은 다양한 요리 레시피들과 함께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미소는 이 로고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노트는 그녀에게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날 밤 미소는 강아지와 함께 평화로운 잠을 청했다. 낡은 방 안에는 강아지의 나지막한 숨소리와 두 사람의 잔잔한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미소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았다. 할머니의 건강은 언제든 악화될 수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될 것이며 이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자신의 잊힌 과거와 운명적인 만남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그날 새벽, 강미소 강 미소의 작은 세상은 거센 파도처럼 흔들렸다.
단잠에 빠져 있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에 화들짝 잠에서 깼다. 할머니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미소야. 할미가 너무 아프다. 할머니의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미소의 귓가에 맴돌았다. 미소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필치 위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머릿속에는 밀려드는 병원비 청구서가 거대한 산처럼 솟아올랐다. 할머니의 지병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천문학적인 수술비는 미소에게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숫자였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이토록 무력한 순간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미소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급히 겉옷을 걸치고 할머니를 업었다. 낡은 셋집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을 때 새벽의 찬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동네 어귀에 겨우 잡은 택시 안에서 미소는 할머니의 야윈 몸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우리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뭘 시키든 다 할게요. 응급실에 도착한 할머니는 즉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미소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지금 당장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 수술 비용은 의사의 입에서 나온 숫자는 미소의 귀에 망치처럼 내려앉았다. 그녀가 아무리 애써도 모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할머니의 가늘고 힘없는 손을 잡고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는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병원에서 할머니 곁을 지키던 미소는 초췌해진 얼굴로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그녀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 초과였고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희망의 끈이 점점 끊어져가는 절망 속에서 그녀는 우연히 병원 복도의 게시판에 붙은 한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퀸즈 푸드, 퀸스 푸드 주최, 글로벌 셰프 콘테스트, 우승 상금 1억 원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에 박혔다. 이 콘테스트는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 해외파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꿈의 무대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재능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이 마지막 희망이야. 미소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전문적인 요리 교육을 받은 적도,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미소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집밥, 레시피와 어머니가 남긴 낡은 수제 요리 노트를 꺼내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노트 속에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메모들이 혹시 특별한 레시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콘테스트가 열리는 퀸즈 푸드 본사의 요리 스튜디오는 거대한 무대처럼 꾸며져 있었다. 수많은 방송 카메라와 기자들이 열기를 더했고 화려한 유니폼을 차려입은 유명 셰프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있었다. 미소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이런 곳에 내가 감히,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할머니의 희미한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대망의 예선전이 시작되었다. 미소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고급 식재료 대신 시장에서 공수한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껏 요리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나무 젓가락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재료를 다듬고 찌개를 휘저으며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아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마침내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시작되었다. 심사위원 중에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퀸즈푸드의 CEO 강준혁 캉존휴크이 앉아 있었다. 그는 냉철하고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의 옆에는 유명한 스타 셰프이자 퀸즈푸드의 중요 파트너인 오성그룹의 딸 오혜진이 앉아 있었다. 혜진은 준혁의 옆자리를 탐내며 그에게 끊임없이 아첨했다. 혜진은 미소의 된장찌개를 맛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된장찌개라고요? 이런 단순한 요리로 이 콘테스트에 참가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게다가 그릇은 또 왜 이렇게 평범하죠? 프로페셔널한 정신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깎아내리며 비난했다. 맛도 그냥 평범하네요. 감히 이런 요리로 우승을 노리다니. 주제 파악도 못하는군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혜진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요리라는 건 예술입니다. 이런 단순한 가정식으로는 저희 콘테스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군요.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제 요리에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가장 진심이 담긴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은 비웃었다. 사랑이 담긴 음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긴 프로들의 세계입니다. 감성에 호소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당장 저 여자 탈락시키세요. 혜진의 고함 소리는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미소에게로 꽂혔다. 미소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심장이 발뒤꿈치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경멸하는 듯한 시선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꿈은 할머니를 살리려는 마지막 희망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이 순간, 이 끔찍한 모욕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절망의 순간이 그녀가 잊고 있던 특별한 재능과 퀸즈푸드의 CEO 강준혁, 그리고 그의 어린 딸 지유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알리는 서막이라는 것을 오혜진의 날카로운 고함이 요리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모든 시선이 강미소에게로 꽂혔다. 무대 뒤편에서 대기하던 진행 요원들이 미소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했다. 미소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할머니가 위독했을 때보다 더 빠르게, 더 격렬하게 뛰었다. 이대로 끝인가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저런 무례한 자는 당장 끌어내세요. 강존휴 대표님. 저런 천박한 여자는 다시는 이런 무대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혜진은 격분한 목소리로 준혁에게 아첨하듯 말했다. 그녀는 미소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기를 바랐다. 준혁은 된장찌개가 담긴 평범한 그릇과 그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미소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진행 요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려는 순간 그의 시선이 미소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젓가락, 그리고 그 젓가락 끝에 새겨진 작은 왕관 모양의 문양에 멈췄다. 준혁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문양은 어린 시절 그가 어머니와 함께 자주 방문했던 한 특별한 레스토랑의 로고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늘 이야기했던 사라진 천재 요리사의 유일한 흔적. 바로 미식가의 꿈을 담은 도구에 대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바로 그때 진행 요원들이 미소를 무대 밖으로 끌고 가려 했다. 미소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휘둘렀고 그 순간 그녀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제요리 노트가 풀려 바닥에 떨어졌다. 노트는 펼쳐졌고 맨 마지막 장에 그려져 있던 숟가락과 포크가 왕관 모양으로 엮인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노트가 떨어지는 순간 미소의 낡은 나무 젓가락도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준혁은 고개를 숙여 노트를 주워 들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닿는 낡은 종이의 감촉은 그의 기억 속 희미한 촉감과 겹쳐지는 듯했다. 준혁은 진행 요원들에게 손짓하며 그들을 멈추게 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미소에게 다가섰다. 미소는 준혁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명령이 아닌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미소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았다. 준혁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누구인가? 왜 이런 곳에 참가했지?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미소는 망설였다. 자신의 비참한 사연을 이런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희미한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심장병을 앓는 할머니, 수술비를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이 콘테스트가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그녀는 꾸밈없이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스튜디오를 압도하는 듯했다. 혜진은 코웃음을 쳤다. 흥 거짓말하는 것 좀 봐. 할머니가 아프다고 어디서 그런 뻔한 거짓말로 동정을 얻으려 하는 거죠. 대표님,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당장 쫓아내세요. 혜진은 미소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며 그녀를 더욱 비난했다. 그녀는 미소가 준혁의 동정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의 낡은 작업복과 평범한 외모를 보며 이미 미소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준혁은 혜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미소의 눈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된 절박함을 보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손에 든 노트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노트는 당신 것인가? 미소는 노트를 바라보았다. 네, 제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입니다. 그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준혁은 미소의 젓가락과 노트의 로고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언젠가 너도 미식가의 꿈을 이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은 진정으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흔적을 가지고 있을 테니. 준혁의 심장이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좋아, 당신의 이야기를 믿어주겠네. 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혜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대신 당신에게 한 가지 시험을 주겠어. 미소는 준혁을 올려다보았다. 시험 준혁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미소는 어떤 시험이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따라와. 준혁은 미소에게 손짓했다. 그는 그녀를 스튜디오 한쪽 구석에 있는 은밀한 문으로 안내했다. 그 문은 퀸즈 푸드 본사 내부에 있는 최고급 VIP 주방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그곳은 퀸즈 푸드의 핵심 개발 부서이자 준혁이 자신의 어린 딸 김지우 킴지요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공간이었다. 지우는 극심한 편식으로 인해 어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 셰프들이 만든 값비싼 요리조차 한 입도 대지 않았다. 준혁은 지우의 건강이 걱정되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미소에게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보았다. 혜진은 준혁의 행동에 기함했다. 대표님, 지금 저런 여자에게 우리 회사의 중요한 주방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일 뿐이라고요. 분명히 대표님을 유혹하려고 온 거라고요. 그녀는 질투심에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녀는 준혁의 관심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그녀는 스튜디오의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에 대한 온갖 비방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사실 김 대표님을 유혹하려고 온 거야.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준혁은 이미 미소와 함께 VIP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소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품고 준혁을 따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시험이 단순히 할머니의 목숨만을 건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잊힌 과거와 준혁, 그리고 그의 어린 딸 지우와의 6년 전 운명적인 밤의 비밀을 풀어낼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낡은 나무, 젓가락과 어머니의 요리 노트에 담긴 왕관 문양, 그리고 준혁의 어머니가 지녔던 잊힌 미식가의 꿈의 흔적이 겹쳐지면서 시작된 운명의 장난이었다. 강준혁, 강조은육, 은강미소, 강미소를 데리고 퀸즈 푸드 본사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자신과 딸 김지우 킴지오만이 주로 사용하는 개인 주방으로 향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자 최첨단 주방 기구들과 정갈하게 정돈된 식재료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주방 안에는 준혁의 전속 셰프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지유를 위한 음식을 만들었지만 단 한 번도 지유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대표님, 지유 아가씨의 편식은 여전합니다. 모든 영양검사 결과는 좋지만 식사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한 수석 셰프가 준혁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그는 준혁 옆에 서 있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미소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다른 셰프들도 마찬가지였다. 저 여자는 누구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왜 이곳에?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준혁은 미소에게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냉정함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는 주방 한쪽에 놓인 작은 식탁을 가리켰다. 식탁 위에는 지우가 깨끗이 남긴 음식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제 딸 지우는 극심한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건강이 매우 염려됩니다. 그는 미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2시간 안에 제 딸 지우가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게 한다면 당신 할머니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당신은 불법 침입죄로 경찰에 넘겨질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수술비는.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소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2시간, 그것도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다는 편식 심한 아이를 위해 그녀는 전문적인 요리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해본 적도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곤 할머니와 자신을 위한 소박한 집밥 요리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희미한 얼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포기할 수 없어. 바로 그때 오혜진 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주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방금 전 준혁이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듯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미소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저런 무식한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에 저 여자는 분명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입니다. 아니면 대표님을 유혹하려고 온 거겠죠. 감히 지유 아가씨의 귀한 입에 저런 여자의 음식을 넣으려고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혜진은 주위에 있는 셰프들에게도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난했다. 당신들, 저 여자가 뭘 하든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요? 당신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요. 셰프들은 혜진의 말에 동조하는 듯 수근거렸다. 그들은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디서 온 정체불명의 여자가 감히 우리 셰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해.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미소는 주눅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할머니와 지우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다가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도해보겠습니다. 준혁은 주방 중앙의 넓은 조리대를 가리켰다. 미소는 조리대 앞에 서서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주방 한쪽에 마련된 놀이공간에서 장난감 병정들과 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미소는 지우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그 순간의 외로움. 이 아이도 어쩌면 나처럼 외로울지도 몰라. 배고픈 것보다 마음이 배고픈 건 아닐까. 주방 중앙에 설치된 대형 시계에는 남은 시간이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다. 남은 시간 8. 시간이 흐를수록 미소의 어깨 위로 압박감이 더욱 커져갔다. 바깥에서는 혜진의 비웃음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셰프들의 불신 가득한 시선이 그녀의 등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미소는 눈을 감고 지우의 숨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지우의 작은 몸짓, 놀이하는 방식, 그리고 얼굴에 스쳐가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관찰했다. 다른 셰프들은 지우가 좋아할 만한 화려하고 값비싼 식재료를 사용하려 했지만 미소는 본능적으로 지우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요리 노트에 적혀있던 음식의 언어를 떠올렸다. 그녀의 손끝이 조리대 위를 천천히 스캔하듯 움직였다. 그녀는 식재료들의 신선함, 온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맥박을 느끼려 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필요한 것이 화려함이 아닌 편안함과 안정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주저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최고급 한우, 송이버섯, 캐비어 등 값비싼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미소의 손은 자연스럽게 가장 신선해 보이는 다시마와 멸치, 그리고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으로 향했다. 미역국을 만들어야겠어.
미소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떠올렸다. 그것은 한국인이 태어나 처음 먹는 음식이며 생일이나 중요한 날에 먹는 깊은 의미가 담긴 음식이었다. 그녀는 이 미역국으로 지우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 수석 셰프가 코웃음을 쳤다. 미역국이라니 세상에 그 흔한 미역국으로 지우 아가씨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요. 저희가 수백만 원짜리 식재료로 만든 요리도 거부당했는데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아가씨를 모욕하는 겁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미소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미소는 셰프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감을 따랐다.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요리 노트를 펼쳐 그 속에 적힌 미역국 레시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기에는 미역을 불리는 시간, 육수를 끓이는 온도, 심지어는 미역을 볶는 방식까지 세심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사랑이 담긴 한 그릇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때 미소는 노트의 맨 마지막 장에 그려져 있던 작은 숟가락과 포크가 왕관 모양으로 엮인 로고를 다시 한번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적혀 있던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글귀를 발견했다. 진정한 미식가의 꿈은 맛을 넘어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왕관이 빛나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리라. 미소는 이 문구가 어머니의 특별한 요리 비법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것 보세요. 혜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녀는 미소의 낡은 요리 노트를 빼앗아 들더니 그 로고를 가리키며 비웃었다. 이게 뭐죠? 이 우스꽝스러운 로고는 혹시 어디서 훔쳐온 레시피 노트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감히 이런 아마추어 같은 노트로 지우 아가씨를 요리하려 하다니. 혜진은 노트를 찢으려는 듯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순간 준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혜진에게 다가가 노트를 빼앗았다. 그의 손에 노트의 로고가 닿는 순간 준혁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특별한 식기 세트에 새겨져 있던 로고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혹시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미식가의 후예가 이 아이인가?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남은 시간 기균적인 공료 공조 30비. 미소는 패널에 빠르게 조리 시간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듯 도마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의 직관은 재료 사이에서 숨겨진 조화로운 맛을 찾아냈다. 그녀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 점 흐트러짐 없었다. 지금입니다. 지우야, 아니, 아가씨, 따뜻한 미역국이 완성되었어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작은 밥상에 올려놓았다. 갓 끓여낸 미역국에서 고소하고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기는 주방을 가득 채웠다. 주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셰프들은 모두 지우와 미소를 응시하며 숨을 죽였다. 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준혁과 미소를 번갈아 보았다. 남은 시간 무주연경 공룡이 고지엔 가다. 가짜인경 치케롱 맥지 못 좋은거 공인 치 객지를 냥 시키를 치고 인경 국치틀렘. 바로 그때 지우가 천천히 미역국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작은 콧구멍이 미세하게 벌렁거렸다. 지우는 주저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혜진은 코웃음을 쳤다. 분명 한 입도 안 먹을 거예요. 남은 시간 공룡, 령령 공규, 공룡 공유일을. 그리고 지우가 작은 소리를 내며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주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곧이어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순식간에 작은 그릇에 담긴 미역국을 모두 비워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이야. 지우는 해맑게 웃으며 빈 그릇을 미소에게 내밀었다. 셰프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혜진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기적 같은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미소가 성공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꾸몄던 비열한 계획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미소의 승리이자 그녀에게는 할머니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이었다. 준혁은 지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미소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끌림이 가득했다. 그는 미소의 낡은 젓가락과 요리 노트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미식가의 꿈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퀸즈 푸드 주방은 김지우 김지효가 강미소 강미소의 미역국을 모두 비워낸 후에도 한동안 흥분과 경외감으로 술렁거렸다. 지우는 빈 그릇을 미소에게 내밀며 한 그릇 더라고 외쳤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건강한 생기가 돌았다. 주방을 가득 채운 미역국 향기는 단순한 음식 냄새를 넘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셰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강준혁, 강존휴 대표는 미소를 향해 굳건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에 들린 미소의 낡은 요리 노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수석 셰프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우 아가씨가 한 그릇을 통째로 비워내다니 저희가 며칠 밤낮을 매달려도 단 한 숟가락도 드시지 않으셨는데 강미소 씨는 천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미소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진심, 어린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다른 셰프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혜진은 주방 한구석에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미소가 성공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꾸몄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주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준혁은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오혜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빛은 혜진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혜진은 몸을 움찔 떨었다. 준혁은 미소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강미소 씨,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에게 낡은 요리 노트를 돌려주었다. 미소는 노트를 받아들고 자신의 품에 소중히 안았다. 노트의 낡은 표지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감촉은 그녀에게 할머니가 안전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준혁은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는 여전히 미소의 미역국을 갈망하는 눈빛으로 미소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혜진은 준혁의 칭찬에 질투심이 폭발했다. 대표님, 저 여자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분명 뭔가 비법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흔한 미역국이 어떻게 지우 아가씨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겠어요. 분명 무슨 약이라도 탄 거라고요. 그녀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민주는 차갑게 웃었다. 약이라도 탔다, 오혜진 씨. 당신의 질투심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군요.
그는 미소의 요리 노트를 펼쳐 맨 마지막 장에 그려진 숟가락과 포크가 왕관 모양으로 엮인 로고를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은 빛바랜 옛날 사진으로 준혁의 어린 시절 모습과 그의 어머니가 특별한 식기 세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식기 세트에도 똑같은 왕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로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혜진 씨, 이것은 퀸즈 푸드 초기 저희 어머니와 당신의 아버지가 함께 개발했던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의 상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맛뿐만 아니라 영양과 마음까지 헤아린 요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바로 미소 씨의 어머니 강선영 요리사님이 계셨습니다. 준혁의 말에 주방 안은 술렁거렸다. 강선영 요리사, 일부 나이든 셰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과거의 전설처럼 사라진 천재 요리사 강선영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강선영 요리사님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낡은 나무, 젓가락, 이 또한 강선영 요리사님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젓가락을 사랑의 젓가락이라 부르셨죠. 그분은 진정으로 음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준혁은 미소의 낡은 나무,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였다. 젓가락 끝에 새겨진 작은 왕관 문양이 선명하게 빛났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혜진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절규했다. 그녀는 그제야 미소의 정체,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강선영이라는 이름의 요리사가 자신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준혁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오성그룹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오성그룹의 오 회장님이 이 프로젝트를 강제로 무산시키고 강선영 요리사님을 이 업계에서 매장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쌓였고 강선영 요리사님은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 저희 어머니 또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는 혜진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꾸민 음모로 인해 지우가 아픔을 겪고 미소의 가족이 불행해졌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혜진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꾸민 음모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준혁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갈 곳을 잃고 헤매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저 대표님께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혜진은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 순간 미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요리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쳤다. 노트 속에는 레시피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일기처럼 쓰여진 메모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오성그룹의 방해, 프로젝트의 좌절, 그리고 아이들의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와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미소는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할머니의 병세 악화가 이 모든 음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혜진 씨, 당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이 증거들은 당신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난 몇 년간 저를 모함하고 방해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퀸즈푸드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저의 노력을 폄하했습니다. 준혁은 싸늘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퀸즈푸드는 오성그룹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업계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혜진은 절규하며 무릎을 꿇었다. 안 돼,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미소 씨.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미소에게 빌었지만 이미 그녀의 거짓말과 비열함은 만천에 드러난 뒤였다. 그녀는 주방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주방의 흥분된 분위기 속에 묻혔다. 지우는 미소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엄마, 배고파. 지우의 순수한 목소리는 주방에 남아있던 어두운 분위기를 걷어냈다. 지우는 미소가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과 같은 따뜻한 미역국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미소는 지우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를 살렸다는 안도감, 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충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자신에 대한 알 수 없는 자부심.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아마추어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우의 마음을 움직인 영웅이자 거대한 음모의 배후를 밝혀낼 유일한 열쇠를 쥔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젓가락은 그녀의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빛나는 증거였다. 준혁은 미소와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미소는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잃어버렸던 그의 가족의 행복을 되찾아 줄 사람이었다. 퀸즈푸드 주방은 김지우 김지효의 밝은 웃음소리와 강미소 캉 미소이의 잔잔한 미소로 가득 찼다. 수많은 셰프들의 박수와 찬사 속에서 미소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과 초췌한 얼굴은 방금 전까지 이 거대한 식품 기업의 미래를 구원한 영웅의 것이었다. 강준혁, 강조은휴 대표는 셰프들을 진정시킨 후 미소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 대신 깊은 존경과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미소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강미소 씨, 당신은 퀸즈푸드를 구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딸 지우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그는 미소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들린 어머니의 낡은 나무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 젓가락은 정말 특별하군요. 당신처럼 말입니다. 그때 준혁의 비서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오성그룹의 오 회장과 강선우 이사, 강선우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강선영 요리사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퀸즈푸드의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 기밀을 유출하려 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오혜진 혜진 씨는 이 모든 음모의 직접적인 가담자는 아니지만 오 회장의 지시를 받아 미소 씨를 모함하고 경쟁사를 이롭게 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 회장과 강 이사는 곧바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준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그들의 모든 직위와 재산은 몰수될 것이며 다시는 이 바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탐욕과 질투로 인해 오 회장과 강선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추악한 음모는 미소의 천재성 앞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혜진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와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방송 활동과 사회적 지위를 잃고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며칠 후 미소는 퀸즈푸드가 지원하는 최고급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의 병실에 있었다. 할머니는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안정을 되찾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미소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준혁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할머니, 강미소 씨는 이제 저희 퀸즈푸드의 핵심 인재가 될 겁니다. 준혁은 할머니께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저희는 미소 씨에게 퀸즈푸드 신메뉴 개발 총괄 이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원하는 모든 연구 지원과 최고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또한 미소 씨의 어머님께서 남기신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의 흔적들을 저희가 찾아내어 그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미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꿈은 할머니의 병을 치료하고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식품 산업의 꿈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할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준혁은 미소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다. 사실 강미소 씨의 어머님은 저희 퀸즈푸드의 전신인 대성식품에서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혁신적인 아동식품 개발을 주도하셨던 천재 요리사이셨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중단되었지만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위한 음식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나무 젓가락에 새겨진 왕관 문양은 단순한 문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의 상징이자 당신 어머님의 요리 정신이 담긴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늘 지니고 다니시던 특별한 식기 세트에도 이와 똑같은 왕관 문양이 있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진정한 미식가의 후예라는 말이 미소를 가리키고 있음을 직감했다. 미소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준혁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6년 전 자신이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선 경매 파티에 몰래 잠입했던 밤의 희미한 기억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화려한 연회장, 쏟아진 와인, 그리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던 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남자가 바로 강준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곁에 잠시 머물렀던 그의 채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던 감촉이 이제야 명확해지는 듯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실 6년 전 그날 밤 콘테스트 예선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저는 당신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젓가락에 새겨진 왕관 문양을 보았을 때 저의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던 그 특별한 로고와 너무나 똑같아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우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저의 잊힌 기억 속에 있는 그 미식가의 꿈을 이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소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배달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던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살릴 수 있었고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준혁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낯선 타인이나 그녀를 시험했던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준 진정한 동료이자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아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잊고 살았던 6년 전의 그 밤의 특별한 인연이 이제야 자신의 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혁은 미소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드는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묘지였다. 묘비에는 강선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미소의 어머니 묘였다. 당신 어머님은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은 저의 어머니의 가장 존경하는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는 어머님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함께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감당하기 힘들까봐 때를 기다렸습니다. 미소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손에 든 낡은 나무 젓가락을 묘비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엄마, 이제야 제가 엄마가 남기신 꿈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엄마가 남기신 레시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혁은 미소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그들은 함께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하나의 사건이 두 사람의 운명을 엮었고 낡은 젓가락과 요리 노트가 감춰진 비밀을 드러냈으며 그들의 삶은 이제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찬 듯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 강남의 퀸즈 푸드 본사는 이제 강미소에게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던 20살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퀸즈 푸드 역사상 최연소 신메뉴 개발 총괄 이사이자 혁신적인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 아의 선두에 선 리더였다. 그녀의 사무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고층에 자리 잡았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과 멀리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는 단순히 고장난 시스템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미소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맛뿐만 아니라 영양과 심리적인 안정까지 고려한 혁신적인 레시피와 식품 개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놀라운 효율성과 건강 증진 효과를 자랑하며 전 세계 아동식품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그녀가 개발한 식단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편식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들의 식탁은 더욱 즐겁고 풍요로워졌다. 미소는 이제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수트를 입고 예전의 초췌한 얼굴 대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고 입계는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나무 젓가락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시작과 뿌리를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상징이었다. 할머니는 퀸즈 푸드가 지원하는 최고급 요양원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셨다. 매주 미소와 김지우 킴지욕가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꽃을 피웠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미소는 그녀의 성공이 할머니 덕분이라고 늘 말했다. 미소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을 돕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강준혁, 강준휴 대표와 함께 그녀는 미소의 희망재단 미소스 호프 파운데이션 하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리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요리 연구 자금을 지원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편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영양지원 사업도 활발히 펼쳤다. 어느 주말 오후 미소는 지유와 함께 할머니가 사시던 예전 동네의 낡은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준혁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낡은 건물의 재개장식을 축하하고 있었다. 미소는 어린 시절 꿈꿨던 작은 식당의 꿈을 이제는 K-키친 센터라는 이름의 대규모 요리 교육 및 창업 지원 센터로 탈바꿈시켰다. 이곳에서는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이 무료로 요리, 영양학, 식품 개발 등 첨단 식문화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그녀는 직접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도 했다. 때로는 밀가루와 양념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예전의 강미소였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낡은 나무 젓가락을 보여주며 이것이 나의 마법의 도구란다. 너희도 너희만의 마법의 도구를 찾아야 해 라고 말해 주었다. 한 어린 학생이 수줍게 미소에게 다가와 낡은 장난감 요리 도구를 내밀었다. 선생님, 제 요리 도구가 망가졌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미소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도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직접 도구의 연결 부분을 점검하고 작은 부품을 능숙하게 교체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미소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요리 도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란다. 요리 도구는 우리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도 해. 이 도구도 너처럼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야. 밤이 되자 미소는 준혁과 함께 퀸즈 푸드 본사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야외 정원에 서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고 그 위로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물류 드론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다. 드론들은 신선한 식재료들을 전 세계로 실어 날랐다. 미소씨, 아니, 미소야. 준혁이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는 미소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소의 어머니인 강선영 요리사가 남긴 미식가의 꿈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한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6년 전 그들의 어머니가 함께 꿈꿨던 프로젝트가 이제 미소와 준혁의 손에서 완벽하게 꽃을 피운 것이었다. 미소는 준혁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따뜻하게 울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 그 사고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낡은 작업복과 혜진 씨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순간들을 잊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준혁은 미소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시선은 함께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들을 향했다.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꿈을 완성했고 자신만의 새로운 꿈을 펼쳤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평범한 삶 속에서도 빛나는 재능과 긍정적인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가족사를 바로잡았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 순간 준혁이 미소의 손을 잡고 그녀의 옆에 서 있는 김지우를 바라보았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지우의 목에는 미소가 직접 만들어준 작고 귀여운 왕관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아이는 밤하늘을 나는 드론들을 올려다보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준혁이 미소의 귀에 속삭였다. 봐, 미소야. 우리의 작은 미식가도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있어. 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는 이제 편식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미소의 요리 실력을 쏙 빼닮아 작은 요리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지우는 준혁의 지적인 외모와 미소의 밝고 따뜻한 미소를 쏙 빼닮은 아이였다. 이게 바로 미식가의 꿈이네요. 대표님, 미소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혁은 미소를 품에 안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꿈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었지. 우리 지우도 언젠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밤하늘을 가르는 드론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별처럼 반짝였다. 미소는 준혁과 딸 지우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비행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꿈을 찾은 강미소의 이야기는 예측 불가능한 삶의 여정 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꿈으로 비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강미소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법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꿈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서울의 북적이는 시장 골목, 비좁은 빵집 한편에서 24세 강미소 캉미소는 새벽부터 굽는 빵 냄새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반죽을 주무르고 빵틀에 담아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잔잔한 그리움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그녀는 몸이 성취하는 할머니와 단둘이 작은 셋집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낡고 바랜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